요즘 AI 정말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드는 뭐랄까 거의 혁명적인 방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AI 하나하나에게 전문 분야를 딱 정해주고 마치 어벤져스 같은 드림팀을 꾸려져 협력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오늘은 이 사고의 팀이라는 개념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팀을 만든다면서 왜 굳이 전부 똑같이 생긴 복제품들로 팀을 꾸리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 질문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왼쪽 보세요. 다 똑같이 생긴 로봇들이죠? 이게 바로 만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팀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수학자, 코더, 작가, 기획자, 각자 자기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였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혼자 다 할 줄 안다는 사람 한 명한테 맡기나요? 아니죠. 배관 전문가, 전기 전문가, 목수 전문가, 이렇게 전문가 팀을 꾸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애초에 왜 이런 팀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결국 혼자서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사고의 연쇄 같은 기법을 썼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 모델 하나가 혼자서 끙끙대면서 문제를 단계별로 풀려고 애쓰는 방식이었죠. 근데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 생각하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딱 그 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는 안 되겠구나. 그럼 여럿이 함께하게 만들자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머릿수만 많다고 다가 아니었던 거죠.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어요. 여러 AI를 모아서 팀을 만들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팀원들이 전부 똑같은 모델을 복사 붙여넣기 한 클론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똑같은 생각만 계속 되풀이되는 메아리방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아리방 효과라는 게 뭐냐면 한 명이 못 보는 건 다른 애들도 다 못 본다는 거예요. 팀 전체가 똑같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니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맨날 똑같은 실수만 반복할 수밖에요. 자, 보세요. 혼자 있는 천재도 안 되고 똑같이 생긴 클론 군단도 실패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 사고의 팀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고의 팀의 전체 그림인데요. 한번 보세요. 가운데에 똑똑한 오케스트레이터가 딱 버티고 있죠. 이 친구가 일종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 그러니까 현장 소장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툴 에이전트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 즉 하청 업체들이죠. 오케스트레이터가 딱 보고 이 일은 코딩 전문가가 해야겠네? 저건 분석 전문가가 맡아야지 하면서 일을 착착 나눠주는 겁니다. 이 팀의 핵심, 바로 이종 에이전트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팀원들이 다 출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줬고 각자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뚜렷한 AI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발음, 이 다양성이 이 팀의 진짜 힘의 원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성 강한 전문가들을 모아놓으면 뭐해요? 지휘를 제대로 못하면 오합지졸이 될 뿐이죠. 그래서 이 AI 드림팀을 진짜 드림팀으로 만드는 두 가지 핵심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이 뭐냐면요. 딱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팀을 이끌 최고의 매니저, 즉 오케스트레이터를 뽑아서 튜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재밌는데 각 전문가 에이전트들한테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는 겁니다. 나는 뭘 잘하고 뭘 못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리더가 팀원들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일을 맡길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자가평가가 바로 이런 거예요. AI가 자기 프로필에 딱 이렇게 써놓는 거죠. 저는 파이썬 코드는 기가 막히게 짰는데요. 복잡한 수학 증명은 좀 힘드네요. 어때요? 진짜 사람이 자기 이력서 쓰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솔직하게 강점과 약점을 밝히니까 리더가 일을 맡기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설명은 이쯤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나왔죠.
그래서 성능은 얼마나 좋은데.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데이터로 직접 한번 보시죠.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말이 되나요? 굉장히 어렵게로 소문난 수학 문제 벤치마크에서 이 사고의 팀이 무려 96.67%의 정확도를 찍었습니다. 예전에 그 클론 군단 방식이었던 에이전트 버스가 80%였던 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성능 향상이 아니라 거의 다른 차원의 결과라고 봐야죠. 96.67%. 다시 봐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전문가 팀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진짜 활용 점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그냥 더 정확하기만 한 게 아니라 비용, 그러니까 추론 비용을 무려 10배나 절감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더 똑똑한데 돈은 훨씬 덜 쓴다는 거잖아요. 게임 체인저가 아닐 수 없죠. 자, 그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이 팀을 만드는 방식이 단순히 성능 좀 올리고 비용 좀 줄이는 걸 넘어서 AI의 미래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AI 개발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는 초천재 하나를 만들려고 애쓰는 시대는 가고, 이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팀의 시대가 오는 거죠. 둘째,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셋째, 아까 보셨듯이 컴퓨팅 자원을 말도 안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이 모든 게 합쳐지면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AI로 풀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의 가장 위대한 AI는 과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 모든 것을 아는 초지능일까요? 아니면 최고의 리더가 이끄는 완벽한 전문가 드림팀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